에너지 유토피아 에너피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에너피아의 이건 부장입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거는 전기 바닥과 난방 제품 너무나 많습니다. 시중에 너무나 많아서 고객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색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에너피아에서 지난 10년간 근무를 했고요. 그중 3년은 중국 에너피아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 또 지난 10년간 해외 전시회를 약 50회 정도 나간 것 같더라고요. 50회 정도 돌아다니면서 러시아, 유럽과 이런 제품류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실 수 있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 바닥 난방 제품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새로운 제품을 보더라도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제일 큰 분류는 건식 방식과 습식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공하는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건식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 바닥면 위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습식 방식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할 때 몰탈, 시멘트 몰탈을 치기 전에 제품을 깔아서 몰타로 덮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 바닥 난방과 우리가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바닥 난방 방식의 보일러를 이용하는 가스, 기름 이런 보일러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방식과의 차이점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보일러를 이용하는 방식은 대부분 이제 보일러실이 별도에 있고 그 보일러에서 따뜻한 물을 토출시켜서 방을 돌고 그러고 나서 다시 보일러로 환수돼서 다시 데워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바닥 몰타를 데우는 난방 방식입니다. 제품으로 굳이 따지자면 습식 쪽 제품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요. 보일러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가 훈훈해집니다. 우리가 창문을 닫고 열을 내면 공기가 훈훈해지는데 그런 효과들은 대부분 습식 난방 제품 중에 같은 효과를 냅니다. 건식 같은 경우는 위에 공기층은 좀 따뜻해지기 힘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전기요금 제도가 가정용은 대부분 누진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유럽권은 대부분 전기요금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주거용으로 각각 단가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몇 킬로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단가 자체가 올라가서 누진제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난방 방식은 보일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전기를 활용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잘 발달된 도시가스를 활용해서 이제 주거용 난방, 아파트용 난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외로 나가보면 다릅니다. 해외는 전기 난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존의 바닥 난방은 대한민국의 온돌 문화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보통 난방 방식이 라디에이터 또 공조기를 이용하는 방식, 일본 같은 경우는 코타츠 여러 가지 자기들 나라만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우수한 것은 대한민국의 온돌 방식입니다. 온돌 방식은 발이 따뜻하고 위에가 차가워서 건강에 좋고요. 이제 방이 또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닥 난방을 해외에서도 많이 좋아하고 건강한 난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식 난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건식 난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 바닥면에 설치를 하시고 다시 마감재 와서 풀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이 아까 있었죠. 전기를 끄면 바로 식지 않는다, 바로 식어버린다, 또 공기층을 데우기에는 조금 힘들다, 또 전기 설계가 기동 전력이 좀 큽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으로 한 평, 외국으로 나가면 3.3 스퀘어미터 정도의 난방을 하는데 약 600W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제 제품들은 우리가 바닥 마감재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가위를 떨어뜨리거나 물을 이제 내가 쏟거나 하는 경우에 조금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수명 자체가 우리가 롱텀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가혹한 조건에서는 약 한 5년 정도 사용하시는 거고, 좀 관리가 잘 되면서 사용하시면 10년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건식 난방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습식 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식 난방은 이 보일러 방식과 거의 같습니다. 몰타일 속에 보일러 배관이 아니라 발열체들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제품이 많습니다. 어디서 이제 차별점이 있냐라는 걸 부분을 좀 많이 봐야 하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거, 유럽에서부터 우리가 보통 타일 밑에 베란다나 발코니 같은 사용하던 방식이 히팅 케이블 방식입니다. 이 히팅 케이블은 유럽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유럽산 제품들은 수명이 아니라 제조 연월이 한 50년도 넘어간 바닥 난방 쪽에서는 상당히 가장 오래된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한국에서 이제 많이 쓰시던 이런 시즈 히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시즈 히터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본 이제 발열체를 활용한 이런 이제 탄소봉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런 이제 엑셀 파이프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열체가 뭐냐를 보셔야 합니다. 히팅 케이블은 금속선입니다. 금속 케이블을 이용해서 저항을 만들고요. 그 저항을 이용해서 열을 내는 방식입니다. 시즈 히터, 대부분 시즈 히터가 들어가는 게 안에 금속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겉에 이런 ST 알로이 서스 바늘을 매겨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탄소를 이용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습식 제품들과 건식 제품들이 발열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필름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이용해서 열을 내는 저항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히팅 케이블 같은 경우는 금속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케이블이 열을 내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시즈 히터 방식, 이 시즈 히터 방식도 안에는 아까 보신 것과 같이 금속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소봉 제품들은 안에 탄소가, 필름에 들어간 탄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 엑셀 파이프에도 이 속에는 히팅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소를 이용한 거와 금속을 이용하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 금속은 지난 한 50년 전부터 여러 산업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이 가지는 이제 열 안전성, 저항이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설계한 열량만큼 안정적으로 공급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카본을 이용하는 방식은 원적 개선이 조금 나온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런 카본을 기존의 이제 신소재 형태로 넘어오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카본의 단점은 이제 저희도 제작을 하지만 오랜 기간 사용을 하면 저항값이 이제 좀 변합니다. 그러면 저항이 변한다는 것은 발열량이 변한다는 거고, 이 발열량이 변한다는 거는 이제 난방에 어떠한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이제 케이블 중에도 요즘에는 이런 카본을 이용한 케이블들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주로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요. 중국 하북성 지역에 가면 이런 공장들이 한 30개 정도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군데 정도 공장을 가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반 실, 데니아 실에 이제 이런 카본사를 입히는 염색을 하거나 tam칠을 하는 방식으로 입혀서 저항을 맞추고 그 저항을 이용한 이 카본사를 압출을 해서 이런 케이블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카본을 이용하는 방식과 금속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세계에 있는 모든 발열원들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금속은 오랜 시간 쌓여온 레퍼런스로 열이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50년 이상 사용을 하는 현장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금속 선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발열원을 내가 발열을 원하는 양이 조금 일정하게 오랜 시간 사용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카본사나 필름유 같은 이런 탄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약간 저항이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변한다는 것은 전기 공식으로 봤을 때 발열량이 바뀝니다. 발열량이 바뀌기 때문에 난방하는 방식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명으로 하면 금속이 우수하다라고 보고 있고, 제조 원가 또는 사용하는 것에서 몇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탄소가 더 우수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시공 이제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여러 현장들을 다녀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닥에 매설을 하셨습니다. 바닥에 매설을 다 하시고 잘 사용을 하시다가 한 5년쯤 지나니까 열이 안 난다라는 현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또 현장을 가봅니다. 가보면 저희 제품이 아닌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제품인데 뭐가 문제였냐라고 보면 이 모든 케이블은 모든 이제 전기 바닥 난방재들은 저항체와 일반 전선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케이블에서 이 부분이 저항선이고 이 부분이 저항선이고 이 부분이 이제 전선입니다. 전선과 저항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한 건 괜찮았어요. 나가서 이 저항선, 전기선 끝부분과 연결하셔서 넘어가는 부분에서 단락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공도 중요하고요. 그 연결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연결, 조인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조인트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자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필름 같은 경우에 조인트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런 띠들이 하나하나가 다 저항체입니다. 그래서 이 띠 하나하나를 양 끝단에 쿠퍼가 전기를 흘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다 연결 부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조상에서 연결되는 연결 부위겠죠. 그 다음 이거를 현장에 설치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뭐 이런 납작 클립을 이용하거나 또는 납땜을 하거나 해서 이런 부분에 연결을 합니다. 이런 끝부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전기를 잘 안되네요. 끝부분에 전기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를 공급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필름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런 단자를 이용해서 연결한 이 작업한 부분이 떨어져서 전기에 열이 안 나는 경우가 한 80%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습식 제품도 같습니다. 자, 이게 다 저항체입니다. 이게 다 발열을 하는 저항체고요. 여기가 전선부입니다. 전선부와 저항체가 여기서 만나는 거죠. 여기가 다 조인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CJ터 방식, 이런 방식을 우리가 병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는 게 타소공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중간에 하나가 단락이 되면 여기는 열이 안 나는 거죠. 이제 병렬 방식으로 가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찾아서 다시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하고요. 히팅 케이블 같이 한 선을 그냥 호소를 하는 경우에는 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만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엑셀 파이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 파이프도 한 라인이 한쪽에 들어가서 돌아오는 방식으로 시공 이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연결 부위는 여기입니다. 여기 부분이 연결 부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전선을 쪼개내서 넘어가는 조절기로 가는 방식이죠.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전기바닥 난방 제품은 AS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제품을 잘 설치를 하고 잘 사용을 하다가도 가끔 생길 수 있는 게 간단한 문제로 생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게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건식 같은 경우에는 마감재를 덜어서 이 연결 부분을 찾아서 연결을 다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필름이 손상된 경우는 걷어내고 그 필름을 새로 깔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일정 부분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습식 제품들, 히팅 케이블은 바닥에 매설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찾아서 연결을 해보고요. 연결이 안 되면 이 선이 죽었다면 이거는 사용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은 이제 바닥 속에 매설되기 때문에 AS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런 CJ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매설됩니다. 이런 선들이 그냥 바닥에 매설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몰타를 치시는 분들이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AS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셔야 됩니다. 바닥을 깨내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시고요. 탄소봉도 원리는 같습니다. 왜? 바닥에 매설하는 이런 전선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연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항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난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줄이고 고칠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이제 엑셀 파이프 제품입니다. 이 엑셀 파이프는 기존의 습식 방식과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 부분과 배관을 하고 돌아오는 끝부분을 체크박스 속에 넣습니다. 이런 체크박스가 조절기 설치 바로 밑에 매설됩니다. 그러면 시공이 다 되고 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 체크박스를 열어서 모든 점검과 보수가 가능합니다. 안에 심지어는 이런 배관 안에 지금 이 배관 안에 있는 이 케이블조차도 새 걸로 다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새 열선으로 장기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던 이런 습식의 제품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사후 관리에서 AS가 불가능하다는 습식의 문제점에서 개선하고, 그리고 또 이 기존에 우리가 물난방하는 방식의 엑셀 파이프에 익숙한데 그 장점을 그대로 가져와서 엑셀 파이프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대한민국의 온도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고요. 지금 2020년 현재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한 기술, 이 제품을 이제 사후 관리를 하는 기술과 설치를 하는 기술을 베트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의 기술료를 받으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온돌 방식이 베트남과 여러 세계로 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깊게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다음 편에는 또 하나하나 제품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함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기 난방을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제 습식 난방 방식이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기 바닥 온도율과 가장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습식 방식은 AS가 생기면 생각보다 일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AS를 처리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습식 방식은 처음에 예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패턴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최대한 맞추면은 안전하고 저렴하게 난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요즘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이런 이제 건식 보드가 있습니다. 보드가 있는데요. 이 건식 보드는 뭐냐? 라고 하면 보일러를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수가 됩니다. 배관을 다시 하려면 바닥을 깨야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건식 보드를 깝니다. 깔고 새 배관을 넣고 마감을 해서 보일러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보일러의 뜨거운 물이 바닥 속의 배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EP 보드에 있는 배관을 통해서 난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제품은 약간 건식과 습식의 중간 정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열을 켰을 때도 조금 빨리 나고요. 또 열을 식더라도 조금은 더 가져갑니다. 기존의 건식 방식들보다. 또한 경량화됐기 때문에 가볍고 설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을 개발한 이유가 우리 이 엑셀 파이프와의 호환성입니다. 엑셀 파이프는 그냥 습식 방식으로 몰타를 무조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건식 우리 패널에 홈에 맞춰 끼움으로써 건식 방식으로도 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러시아 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식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AS가 마감재만 열어서 확인해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거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족하지만 이 영상이 전기 바닥 난방을 선택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